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누구나 앞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살면서 좌절을 겪으며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처럼 저성장, 높은 실업률, 자영업의 위기 등 힘든 시대일수록 희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제조기 한 분을 모시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희망제조기이자 스타 강사, 사람과 기업을 명품으로 만드는 명품전략연구원 원장, 명품 전략, 위기관리, 혁신, 리더십, 감성, 희망 분야에서 수강자들에게 명쾌한 솔루션과 감동을 주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송진구 교수. 그는 복잡한 문제도 간략하고 명쾌하게 풀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송진구 교수를 만나 그의 인생 철학과 성공 시크릿에 대해 알아보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 교수님 하면 그 희망과 또는 성공의 메신저로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희망의 메신저로 활동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절망을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대학 온 지가 교수한 지가 14년째인데 교수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 사업이 제가 대표였는데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파산 지경에 딱 온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파산 규모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빚을 잘못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방법이 자살을 결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갚으면 되는데 못 갚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결심을 하고, 제 숙소가 그때 10층이었는데요. 제가 소주만 마시면 한 병이 정량이에요. 근데 그때는 소주를 5병을 마셔도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 거죠. 그래서 겨울인데 방문 열고 베란다 문 열고 뛰자. 못 뛴 이유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에가 시멘 바닥이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의외로 아파서 못 뛰는 사람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하다 잘못됐다는 게 빚이 있다는 게 죽을 이유일까? 죽을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힘들었던 걸 경험으로 그걸 거꾸로 주고 싶은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요새 이제 그 명품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데 네네. 또 명품 전략연구원 원장이기도 하시죠. 네네네. 그러면 결국 명품 인생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하시는데 네네. 명품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가치를 놓고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과 명품으로 이제 제품들은 나뉘어요. 상품들은 구매한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명품은 구매한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길게 갈 때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에 따라 나누고요. 사람도 똑같다고 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니거든요. 야,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알수록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분들을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전 그 사람들을 명품이 아니라고 보죠. 결국 그 명품은 이제 외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 인간이기 때문에 내면도 중요할 텐데, 그렇죠. 명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명품이 되나요? 제가 강의나 책에서 그 5가지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행시로 만들었어요. 예. 외우기도 쉽습니다. 지화자 좋다. 그거 흔히 쓰는 말이네요. 그렇죠. 지화자 좋다. 예, 예. 하나씩 잠깐 풀어드리면, 지는 지금 행동하라 이겁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 바로 결단력을 의미해요. 화는 신뢰인데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를 같이 하라.
우리가 왜 초심하고 나중에 중심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들은 초심과 중심이 똑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죠. 세 번째는 뭐냐? 이미지인데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라. 좋은 이미지. 우리가 딱 보면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이 사람 참 늘 기품이 있고 사람이 괜찮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는 조준하고 공략하라 이거예요. 목표를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이 명품 인간들이에요. 마지막은 차별성인데요. 타인과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누구 뭐 하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은 다른데. 근데 명품들은 실제로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을 쫓아가면 아무리 잘 가봐야 2등밖에 못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분야의 창의력을 갖고 거기를 향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타인의 의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내죠. 전 그분들을 명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지화자 좋다. 지화자 좋다. 아주 외우기도 쉽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화자 좋다가 이제 명품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네. 명품도 결국 여러 명품이 있을 텐데 네. 특히 요새는 리더십이 많이 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명품 리더십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럼요. 명품 리더십은 또 어떤 건가요? 예, 저는 그 리더를 3단계 리더로 나눠요. 아주 멍청한 리더가 있고요. 보통의 리더가 있고요. 현명한 리더가 있어요. 근데 멍청하고 우둔한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합니다. 두 번째 리더는 그 보통의 리더들인데요. 제가 볼 때 리더 중에 한 80%는 이쪽 사람 같아요. 근데 부하 직원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몸만 쓰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요것만 요렇게만 해.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부하 직원들은 출근할 때 머리를 집에다 놓고 나와요. 창의성이 없네요. 없죠.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안 주니까. 통상 80%가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현명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성원들의 몸은 당연하고 머리와 마음까지 쓰게 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현명한 리더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명한 리더들은 뭐를 잘하냐면 질문을 잘합니다. 생각할 기회를 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리더는 내가 조그만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키운 CEO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잘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변의 환경이 변하거든요. 시장 환경도 변하고. 근데 망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데 망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세상 환경에 바뀌는 걸 접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둔하고 보통의 리더들이 현명한 리더가 되려면 처음엔 답답하겠지만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부하 직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그럼 답이 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명품 리더인지는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금 국가나 또는 개인한테 위기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과정에. 그럼요. 예. 근데 위기 관리에 관한 책도 쓰셨는데 네. 우리 송 교수님한테도 어떤 위기가 있으셨을 테고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살을 할 정도로까지 저한테는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걸 극복하면서 제가 책을 쓰는 거에도 다양한 밑바탕이 됐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저는 4가지 기준을 갖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사업하다 망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딱 망했을 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인정을 못하면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상태도 망할 수도 있거든요.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근데 다시 일어서려면 오케이, 망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다음에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수정입니다. 자, 망한데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겠죠.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누가 몰랐냐? 나만 몰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인정을 딱 한 다음에 두 번째, 인정했으면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망했던 이유가 뭔지를 객관적으로 나를 떠나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뭔가 시도하려면 방법을 바꿔야지. 만약 안 바꾸고 또 시도하면 그 사람은 계속 망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구멍가게에서 망했지만 계속 망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세상은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인정수정했으면 한판 붙어보는 거죠. 열정이죠. 목숨 걸고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을 할 때 이 힘들었던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판 붙는데 또 열정이 많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뒤에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으면 절박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상당수 요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결핍이었어요.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망하면 끝이니까. 근데 네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자, 열정을 갖고 쫙 간단 말이죠. 그럼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이에요. 네 번째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또 잘 될 거야. 낙관적인 생각이네요. 그렇죠. 잘 될 거야. 뭐 어제까지 그랬지만 오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잘 될 거야. 그 네 가지 요소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뭐 리더들 네. 또는 큰 기업, 대기업의 임원들을 상대로도 했고 또 청년들을 상대로도 했고 네네. 그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 대상마다 그 강연 주제가 다 달라지나요?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CEO나 중역분들 이런 분들은 명품 리드의 조건 뭐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그 명품이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주제들. 그다음에 일반 대부분 범용적으로 듣는 강의 중에 하나는 위기 관리,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소통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변화 관리, 소통, 리더십 뭐 이런 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구 교수의 강의가 있는 날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연장. 강의 전 송진구 교수는 잠시 짬을 내어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늘 강의는 더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명쾌한 솔루션을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드디어 송진구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최고 미인 사장님들만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맞죠? 강의가 시작된 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사람들은 송진구 교수의 강의에 푹 빠져든 모습이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에 대해 설명하는 송진구 교수. 그는 희망을 꼭 찾아야 하는 이유와 희망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1. 한 건의 대형 사고에 사람이 죽거나 빌딩이 무너지거나 다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죠. 한 건의 커다란 사건이 생기기 전에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건, 사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송진구 교수의 강연을 찾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위로를 받고 삶의 희망을 얻는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희망의 싹을 키워주는 송진구 교수로 남기를 바란다. 강연하시면서 하는 말 중에 뇌에 희망을 심으면 네. 행복이 자란다. 이런 그렇죠.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냈어요? 제가 뇌 쪽에 그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생각이 결국에는 사람을 지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원이 뭘까를 그 뇌 관련 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뇌는 밭과 같다. 논밭 할 때 밭 있잖아요. 밭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더라고요. 희망을 심으면 희망이 자라고 절망을 심으면 절망이 자라는 거예요. 희망을 심은 만큼 절망은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져서 왠지 이렇게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네.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에 있나요? 전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게 오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대신 남보단 열심히 하면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전 늘 일부러라도 가져요. 그래서 그 일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어난 것처럼 행동도 하고 그래서 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의가 옛날에 많지 않았을 때는 강의료가 쫙 둘을 거로 예상이 되죠. 그걸로 미리 파티도 하고 그 주변에서 보면 이상한 놈이죠. 아직 두르지도 않는데 쓰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늘 희망적인 걸 생각해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희망 제조기 송진구 교수에 대한 궁금증 베스트 5입니다. 경영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백전불패의 경영 전략. 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위기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하이니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 있는데요. 하이니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보험회사 그 직원이었어요. 근데 왜 보험 사고 나면 보험금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수만 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1대 29대 300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 한 건의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든지 무슨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큰 사건. 1. 한 건의 사건이 생기기 전에 29,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건 사고가 생기더랍니다. 300, 29번의 경미한 사건 사고가 생기기 전에 300번 정도의 징후와 조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영자분들은 뭐 하루 종일 회사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변이 변화하는 촉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의 변화. 그래서 위기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에 대응할 수만 있다면 위기를 변호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아주 명확하게 있죠. 네. 그 사업 실패해서 자살하려고 한 이후부터는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99%는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일정한 부분이 필요해서 저를 부르는 건데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대로 제가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쭉 오면서 제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만약에 3시간 자면 전 2시간 자고 누가 1시간 자면 날 세우고 저는 무슨 건이 딱 일어났다. 이걸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 몰입을 해서 그런 거는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포기 대신 죽기 살기 한 판 붙어보는 거죠. 우리 송 교수님에게 위기는 언제였고 극복은 어떻게 했어요? 최고 위기는 그 자살하려고 했던 위기였었고 그때 못 뛴 이유가 10층에서 확 뛰려고 그랬는데 못 뛴 이유가 뭐 시멘바닥이어서 못 뛴 이유도 있는데 제 손금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제 손금 이렇게 보면 딱 한 줄이거든요. 막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너 손금이 특이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전 손금이 왜 이래요? 친구야, 너는 이미 인생이 결정됐단다. 그러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는 둘 중에 하나야. 뭔데요?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야. 아주 훌륭한 어머니시네.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야. 둘 중에 하나를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이 손금이 지금처럼 과학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그때 자살하려고 뛰려고 딱 할 때 막금이 생각나요. 여러 가지 중에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근데 내가 만약 이 위기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딱 나와서 해보니까 죽으려고 했던 건 너무 잘못된 거였죠. 네. 얼마 전에 더 희망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출판하게 된 계기라든가 또는 그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그 책은 그 우리나라 그 교육하는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인데 크레듀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레듀에서 16시간짜리 이제 강의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그 듣는 거예요. 동영상을. 근데 그때 어떤 구조였냐? 대한민국에서 각 영역별로 최고 멘토분들을 정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이지만 변호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거기 목숨 걸고 16자를 완등한 엄원길 대장님, 그 다음에 이길엿 총장님,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15분들의 책을 이제 모은 게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개인들 스토리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위기와 절망을 극복해 왔을까? 그 다음에 그 개인별로 그 내용 뒤에다가는 극복 솔루션을 또 제가 써서 했더니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베스트셀러 집계하는 그런 서점들이 있거든요. 자기관리 분야 막 1등하고 이러다 좋은 성적들이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이 책이 중국에도 또 출판된답니다. 중국에서. 예. 중국의 13억 인구가 네. 우리 송 교수님이 전하는 희망 때문에 절망 속에서 이제 많이 도움받는 분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희망제조기 우리 송 교수님은 네.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 뇌에 대한 힘을 아주 굉장히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자살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만들었던 법칙이 있어요. 네.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라는 법칙이에요. 제로섬 게임이죠. 네, 그러네. 예. 그래서 희망이 50이면 절망은 50이고 희망이 0이면 절망은 100으로 돼요. 아, 위험하네요. 그때 사람 죽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 뭐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을 때 돈 때문에 죽는다면 망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수천억, 수조 부도낸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네. 근데 2, 3천만 원 투자해서 식당하다 망한 분들은 자살을 해요. 그 차이가 뭐냐?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희망의 비율을 100을 두면 되는 거죠. 그럼 절망은 0이 되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나 우주상에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라는 법칙 때문에 부자도 불행하게 사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칙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의도적으로라도 거짓말로라도 뇌에 희망을 늘리면 절망을 줄게 되겠다. 희망을 늘리면 얼굴 자체가 금방 변합니다. 아, 그렇죠. 예, 금방 변하고 표정이나 걸음걸이나 다 그렇죠. 바뀌죠. 다 바뀌죠. 막 걸음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구를 만나고 싶냐면 절망적인 사람보다 희망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 그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 예전에 원효 대사가 네. 일체 유심조란 말을 얘기했는데 네.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석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방향 문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오늘 희망제조기로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뇌를 실험할 때 보여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손을 보고 손에 레몬이 있다고 상상하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자, 이 레몬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안 익었어요. 껍질을 깠어요. 자, 입에 넣고 깨물어 보세요. 아마 신물이 나올 겁니다. 입에서 침이 고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익지도 않은 레몬 때문에, 가상의 레몬 때문에 내 신체가 변화하는 거죠. 희망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희망을 내가 많이 심으면, 희망을 100을 심으면 절망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떤 경우에서도 아무리 안 좋더라도 늘 희망을 심는 걸 늦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희망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은 희망제조기 송진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로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과 위로를 보내며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전파하는 이 시대 희망제조기 송진구 교수. 그를 통해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의 강연 속에 꿈틀거리는 희망이라는 파랑새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큰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